이번에는 88회차, 89회차는 없어졌죠? 88회차 전산세무 1급 일단은 1번부터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익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처리는요.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익여금과 정액법으로 5년간 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정액법 5년.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글자들도 시험에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두 번째는 이익여금과 정액법으로 5년간 상계 처리를 합니다. 5년이 아니네요. 3년간 착각했습니다. 3년간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2번. 기업이 현물을 제공받고 이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 맞는 말이죠. 기업이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돈을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건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시가를 발행 금액으로 하는 게 맞겠죠. 맞는 말이고. 3번. 중도에 포기한 자본 거래 비용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자본 거래가 성사가 되었을 때는, 즉 주식 발행이나 주식 소각 같은 경우에 관련된 비용은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만약에 얘가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가 된다면 그것은 이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가산할 때는 자본 거래 비용일 때 수수료 비용을 쓰지 않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가산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차감하는 형식을 띠게 되지만, 포기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정답은 3번 틀렸습니다. 잘 안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번, 2번은 이제 당연한 이야기고, 4번 먼저 볼게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자, 전입의 의미는 이사 간다는 의미죠. 분계로 표현한다면 차변에 자본잉여금이 들어오고, 또는 차변에 이익여금이 들어오고, 대변에는 자본금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을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금액은 발행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을 쓰게 되고, 그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액면가액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식을 이제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발행했을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분계입니다. 그때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여금과 상계 처리를 합니다. 4번 또 맞는 말이에요. 잘 안 나오는 말인데 3번 문구도 3번 문구가 틀린 말이에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어이구, 다시. 자,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회계 변경이나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과 추정에 대한 변경이 있는데, 일단 이것에 관련된 동영상은 그 요청 자료라는 곳에 제가 묶어놨죠. 거기에 보시면 이 문제를 조금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해요. 그 효과가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원래는 이제 회계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회계 정책은 지역과 지읒은 만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회계 정책은 전진법이 아니라 뭐죠? 소구법을 적용하죠. 소구법을 적용하나 소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계 정책은 소구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구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현재 말에는 지금 이 말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각형, 좀 애매합니다.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법을 쓴다라는 말이죠. 다른데 확실한 답이 없으면 1번이 정답이 될 건데 좀 다른데 답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책과 그 다음 추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책을 먼저 한다. 지읒과 치읒 중 가나다 순으에서 지읒을 먼저 처리한다. 지읒이 뭐죠? 지읒이 소구법이고 그 다음 추정을 뭐로 한다? 전진으로 처리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회계 정책에 대한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지금 여기도 정책을 전진으로 처리했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연도 종료일에 적용한다. 그렇지 않죠. 얘가 맞는 말이에요.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즉 단기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내가 세법이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무엇인가를 바꾸더라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적용시키는 것이 맞다. 즉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 즉 단기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확실히 3번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찾아봤는데 한국 세무사의 확정 답안을 찾아봤더니 이의제기조차 없어요. 이의제기조차 없는 이유는 3번이 확실한 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4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부제표를 비교 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제 현재 문제에서는 2번과 4번은 이제 확실한 이야기고 3번과 1번이 애매한 이야기를 했지만 3번이 확실히 틀린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1번은 이런 경우에 법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차입원가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입원가 자본화가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1번 차입원가 자본화는 유, 무, 투, 제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에서는 유하고 무밖에 적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회계에서는 유무, 투, 제를 전부 다 차입원가 자본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만족한다면 맞는 말이고요. 2번 차입원가 회계 처리는 매 회계 기간마다 각 적격 자산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는 잘 나오는 문구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렇게 처리한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굳이 회계를 머리 아프게 할 필요 있겠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삼각형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 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차입원가에 대해 발생하였으며 적격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판매하기 위한 취득 활동이 진행 중이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맞는 말입니다. 말 문구 자체가 맞는 말인 것 같죠. 이런 걸 이제 특정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특정 차입금. 일반적으로 내가 건물을 짓는데 딱 그 건물에 돈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되겠죠. 특정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4번 문제. 차입원가 자본화는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당연히 종료해야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같은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이런 회차에 좀 특별히 나온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나오는 문제는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품권이 판매했을 경우에는 상품권이 회수한 시점이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배당금 수익은 수익 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당금을 수취한 시점에 인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이 결정되는 시점입니다. 즉 주총에서
결정되었을 때 배당금 수익을 이미 분괴를 이렇게 하죠. 뭐라죠? 미수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미수금. 이렇게 처리해 놨다가 나중에 미수금을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미수 수익도 맞는 말이겠죠. 결산 부분에 관련되니까 미수 수익을 처리해 놨다가 나중에 얘를 현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식을 하고,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여기서 인식한다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맞아요. 발생되는 시점에. 3번 볼게요.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수익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잘 안 나오는 문구인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수익으로 인식을 했어요. 수익으로 인식을 했는데 얘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못 돌려받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금액만큼만 역으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맞는 말로 인식하시고 깊이 잘 안 나오는 문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진행 기준에 관련된 건데 얘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 완성주의에서 인식을 해버리겠죠. 그러나 발생 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만 수익으로 계산을 하고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발생 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수익도 진행 기준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 발생 원가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얘도 잘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확실하게 틀린 답은 2번이 정답이죠. 이게 우리가 시험 치다가 특히 세무1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요. 읽어보니 내가 만약에 국세청장이라면 이렇게 얘네들을 맞다고 볼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지 모든 문구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생산 과정에 있거나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이런 거를 통상 이제 저장품이라고 하죠. 저장품. 여기 이런 것들이 저장품이고 나머지는 이제 원재료, 상품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1년 이내의 기간에 생산에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맞는 말입니다. 3번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 원가 또는 제조 원가를 말하고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임 및 수익, 관세 등등등의 취득원가와는 별도로 판매 관리비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죠. 확실하게 정답은 3번이죠.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포함을 하는 게 맞죠. 매입 시 들어간 부대 비용은 매입가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5번은 간단하죠. 자, 4번 적성품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하여 발송한 재고자산을 말한다. 맞죠? 보통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죠. 삼성전자가 하이마트에게 물건을 맡겼다고 하면 그때 맡긴 물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 5번까지 좀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